시작하겠습니다. 네,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빠릅니다. 엊그제 같은데 시작이. 네. 새로운 길이 나타나다. 마지막이죠. 네. 새로운 길이 나타났답니다. 새로운 길은 어떨 때 나타날까요? 새로운 길이 갑자기 딱 나타났을까요? 아니죠. 네. 내 생각이 바뀌면, 내 생각이 바뀌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는 것 같아요. 같은 세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말들을 듣자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올랐다. 무작정 사표부터 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애 교육비나 대출금 상환은 또 어쩌고? 남편 월급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남들 말대로 회사를 다니면서 책을 써볼까? 아무래도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게 나을 텐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도 걱정되네. 백수가 되면 명함도 없어지는 거잖아? 직업이 없다고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면 어떡하지? 몇 날 며칠을 끙끙 앓다가 나는 서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이제 막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 막 메시지가 본인한테 들렸잖아요. 이거를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그만뒀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될까라는 거를. 그래서 하고 있던 거에서 패턴을 다르게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습관에서 벗어나면 두려움이 확 와요. 그래서 안 좋은, 그러니까 좋은 상태로 바뀌는데도 두려움이 오거든요. 왜? 내가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한 받아들이는 거를 가짜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 나는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걱정되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들어올 때 이제 그때 이제 그대로 머무를 것이냐, 도약을 할 것이냐.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저는 새로운 일에 대한 어떤 그런 게 호기심이 있어요. 두려움보다는. 아, 이거 하면 너무 정말 좋을 것 같아. 막 이런 있잖아요. 그 호기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움보다는 신기하다. 재밌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선택한 거는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그다음에 또 지금 듣고 있는 제가 의식이 상승되는 전과 많이 달라진 열등감에서도 굉장히 많이 벗어나고 자존감도 낮았는데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고 많이 바뀌었어요. 선택했던 것들이 호기심이 생겨서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진짜 맞는 거예요. 제 인생에 바뀌는데 이제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막 있죠. 남들이 나를 보면 어떡하지? 이거 있죠. 남들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내 삶이 있어요? 내 삶이 없는 거예요. 많이 그러죠. 남들이 나를 보면 어떡하지? 누가 살아요? 삶은? 내가 사는 거잖아. 내가 사는 삶인데 내가 두려울 때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을 때는 다른 타인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렇죠? 타인을 보는 거야.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신감이 생기면 누가 어떻게 하든 나의 확고한 믿음으로 밀고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명함도 막 걱정이 막 태산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요. 하지만 만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너무나 불안해져요. 내면의 목소리는 분명한데 이렇게 불안하고 흔들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소리는 분명히 이게 맞아라고는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어때요? 막 이런저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때 내가 확고하면 그 얘기가 안 들려요. 그냥 통과가 돼서 별로 기억이 안 남아요. 그런데 내가 불안할 때는 통과가 돼요. 딱 맞아떨어지죠. 그러니까 딱 부딪혀서 뭐지? 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럴 때는 좀 잠시 오락가락 이 길일까 저 길일까 왔다 갔다 할 때는 오락가락 할 때는 어 그럴 때는 자존감이 높거나 뭔가 여러분들보다 좀 나은 삶을 살고 계신 분, 평화롭거나 행복하거나 그런 분한테 조언을 구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야. 그쵸? 나 혼자 정하기가
그럴 때는. 그래서 그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홍주연님께서는 이서희님한테 그러니까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쵸? 네. 이메일 보내면서. 그러니까 잘한 선택이신 거예요. 며칠 후 다음과 같은 답장이 왔다. 홍 기자님이 보낸 메일을 읽으니 이미 답을 찾으셨다는 걸 알겠네요. 불안을 없애기 위해 확신이 필요하신 거라면 그것조차 이미 자신의 안에 있다는 걸 느끼시길 바래요. 벌써 이미 답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예,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답이 다 있거든요, 사실. 내가 질문도 하고 답도 갖고 있고 내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사실은. 예, 그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랬잖아요. 내면의 목소리는 분명한데 뭔가 하면 바꿔서 자기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잘 될 거라는 확신도 있어. 근데 이제 불안하다라는 걸 두 가지 다 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미 자신 안에서 자신의 안에 있다는 걸 다 느끼고 있다라는 것까지도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윤이 보낸 편지를 몇 번이나 소리내어 읽어보았다. 단어 하나하나에 담긴 뜻을 새길수록 나를 괴롭히던 불안감은 점점 사라져갔다. 나는 스스로를 향해 다짐하듯 말했다. 그러니까 불안감이 점점 사라지고 서윤님의 이 짧은 글을 보면서 계속 되뇌이면서 생각한 거예요. 저는 그냥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듣던 선생님 말씀이 그냥 이렇게 그 메아리처럼 이렇게 여운이 남아요. 같이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그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렇지 않아요? 같이 계신 것도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뭐냐면 물질은 같이 있진 않지만 이 의식의 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낮은 어떤 그런 거보다는 높은 것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높은 의식 세계를 따라가려고 내가 그러잖아요. 그럼 그 소리가 의식의 장에 높은 말씀이 귀에 들려요. 근데 내 생각대로 하려면 이거는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내 고집이 내 생각이 맞아 할 때는 이 높은 어떤 그 에너지에서 어떤 참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나의 어떤 그 관점에서, 사랑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사랑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조건 없는 사랑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게 이렇게 여운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도 저는 이제 목요일 날 마지막 수업을 이렇게 요번 주에 마지막 수업을 이렇게 들으면서 보니까 제가, 알아요. 물질이 아니라 몸이 아니라 의식이야, 에너지야. 그래서 매 공부했잖아. 근데도, 아는데도 한 번 더 있잖아. 그래서 환상이 아니라 의식이잖아. 내 의식을 봐야지 할 때는, 맞네. 아는 얘기인데도 뭐야? 또 맞네? 하면서 또 탁 와닿는 게 있어요. 맞다. 늘상 각성이 돼서 내가 의식이라는 거. 내가 뭔가 그냥 이렇게 마음이 뭔가 막 이렇게 막 행복한 것도 막이 아니죠. 그냥 행복한 상태에서 뭐 약간 살짝 무거울 때요. 제가 그냥 가만히 요새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을 이렇게 가만히 하면은 그래, 나는 의식이야. 그 의식이야가 탁 치고 들어와요. 그게. 그래서 어, 이 이서윤님한테 이제 여쭤보면서 계속 되뇌이면서 뭔가 높은 거, 나와 생각이 다른 좋은 있잖아요. 그 느낌에 의식의 에너지가 높은 걸 추구하다 보니까 정리정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루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느끼면서 그래, 내 힘으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이제 어떻게 해요? 스스로 하는 힘을 이제 갖춰지는 거예요. 스스로. 처음에는요, 사실 이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선생님이 시스템에 대한 걸 막 같이 막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옆에 따라다니면서 엄청 열심히 배웠어요. 이렇게 배웠는데, 이제 사장님 다 알아. 이제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있잖아요. 이 선생님이 날 안 가르쳐 줄라나? 이제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러나? 뭐지? 하면서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처음에 덜컥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뭔가 알지 못하는데 너 맘대로 해 하고 있잖아. 우리 마냥 있잖아. 우리는 알지 있잖아. 막 그랬잖아. 이씨 몰라 하면서 내 기분대로 가르쳐줘도 너 아니면 너 몰라 하면서 막 팽개치고 막 있잖아.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안 그러려고 해요.
안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렇다고 해야죠. 지금은 안 그래, 안 그렇고, 아, 또 한번 보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버리지 않아요. 신념에서 버려졌다는 잘못한 것 때문에 나도 버려지기 싫으니까 막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데, 지금은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생각이 재맥락이 돼서 3월에 재맥락이 됐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아, 선생님이 뭔가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겠지. 뭐, 죽게야 하겠어. 하고 이렇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때가 돼서 뭐, 뭔가 모르겠어. 난 아는 거는 모르는 것 같지만, 뭔가는 다 알겠지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아, 이제는 다 알려주셨고, 그냥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믿음이 뭔가 나 할 수 있구나. 그게 선생님을 통해서 나를 믿고 선생님을 보고 믿고 이렇게 그렇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에 이렇게 툭툭 얘기하실 때 보면은. 그래서 스스로 힘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수업을 들으면서 아직은 공부를 하고 있지만 언젠간 스스로 할 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언젠지 모르겠어요. 네, 빨리 돼야 되겠죠? 네. 내일을 읽고 나니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었다. 바로 헤딩이었다. 나는 가만히 눈을 감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다. 순간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묵직한 돌덩어리를 올려놓은 듯 목과 어깨가 뻣뻣해졌다. 그러니까 헤딩을 하면서 조용히 있잖아요.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사람들 생각을 막 해보니까 막 묵직하고 답답하고 막 이러니까 안 좋죠. 에너지 자체가. 답답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귓가에는 듣기 싫은 잡음이 왱왱 들렸다. 이제 듣기 싫은 거야. 그 말이. 그쵸? 머릿속에서는 거센 태풍이 휘몰아쳤다. 이건 빨간불이야. 불안과 걱정은 모두 가짜 목소리였어. 남들이 하는 말에 동요하지 말아야겠어. 신기하게도 헤빙을 할수록 내 결정을 도와주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다. 마치 나를 둘러싼 세상이 화살표를 들고 여기가 행운의 길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처럼. 서윤의 메일을 받고 며칠이 지난 뒤 의외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라는 부동산의 전화였다. 전화를 통해 중개사가 제시하는 가격을 듣고 나는 너무 놀랐다. 아파트 값이 몇 달 사이 3억이나 오른 것이다. 이야, 며칠 사이, 몇 달 사이에 3억이나 올랐대요. 3억. 기계론적 세계관으로 보면 한 달에 500만 원씩 5년을 꼬박 모아야 만져볼 수 있다는 돈이었다. 오늘 500만 원씩 저금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와, 500만 원씩 5년을 꼬박 모아야 되는 거야. 그쵸? 대박이다. 그런 큰돈이 들어오게 되다니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았다. 며칠이 지나고 매매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서 나는 해빙이 불러온 기적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딱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수업 끝나고 나서도 2분 명상, 5분 명상 하시라는 거예요. 네. 2분 명상, 5분 명상을 다시 해보시라는 거예요. 저도 요새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끝나고 나서도 가만히 이렇게 있고요. 중간에 막 일찍 일어나니까 잠깐 낮잠 잘 때도 잠깐 생각을 하고요. 잠깐 이렇게 그냥 생각한다기보다는 느낀다 그래야 되나? 내가 어떤 생각, 아무 생각이 없을 때, 그래, 나는 의식이야. 그러고 있잖아요. 이렇게 집어넣는 거를 제가 순간순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편안하게 느낌을 이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들 목소리를 들었을 때 무거운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무거운 거는 아닌 거예요. 근데 편안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있잖아요. 여기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사실 그 헤빙에는 그러니까 이 홍서인 작가님은 이 책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온전히 나한테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거는 이 3살 이전에 어떤 쇼크가 있었던 어린아이한테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아요. 이게 수없이 계속 받아요, 영향을. 그래서 이 영향받는 거를 없애지 않으면 계속 영향받는데 내 말이 맞는 줄 알아요. 저는 제가 안타까울 때 있잖아요. 안타까운 게 3월 달에 저랑 같이 이렇게 계시던 분이 내 생각이 맞다 하면서 저한테 의논하러 온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게 이렇고 이건 이렇고라고 해서 이렇게 제가 제시를 해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상황이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상황이 있을 텐데 어떤 걸 하실 겁니까? 하고 이렇게 제가 방향을 이런 방향이라는 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다 결정을 하고 딱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담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결정을 통보하러 오신 거예요. 그럼 제가 결정을 내리고 나서 오신 거는 어떻게 해요? 아, 네,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하는 수밖에. 그래서 그때 되게 안타까웠어요. 안타까웠더라고요. 지금도 하여튼 뭐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또 좀 관심을 가져드려야 되는데 지금 새로운 시스템 때문에 지금 제가 관심을 못 갖고 오시는 분들은 제가 붙들고 말씀을 드려요.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타이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어떤 분이 오셨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저는 이제 전체 팀에 관련돼서 있으신 분들하고 지금 막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개인적으로 따로 이렇게 계신 분들은 차후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또 오시면은 적극적으로 또 말씀을 드려요. 이런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전에 같으면 너 있잖아. 너 우리 이거 하는데 너 도움 안 줬지? 하고 안 쳐다봤어. 옛날 같으면. 못되기 시리.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오셔도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라는 거는 다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상담하러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좋은 결정 같으면 괜찮은데, 그런 거는 우리 또 여기 어떤 분이 계세요. 복님이라고 계십니다. 항상 본인의 복님, 복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도 항상 있잖아요. 어떤 갈등이 있을 때마다 선생님을 찾으세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저하고도 뭔가 소통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뭔가 진짜 큰 갈등이 있을 때마다 선생님을 찾는데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따른 거예요. 본인 말로 따랐다면 벌써 저하고 그냥 벌써 이렇게 인연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따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서로의 어떤 관계성도 그렇고. 그래서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여기에서 이제 헤딩을 한다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목소리는 틀릴 수 있다라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기준을 갖는 거야. 나는 진짜 사랑이고 조건 없는 사랑을 하고 있나? 라는 어떤 기준치를 갖고 생각을 해본다면 나를 조금 더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의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의도. 조건 없는 사랑인지. 그 기준을 가지고 계시면 판단하기가 정말 좋거든요. 빨리빨리 내려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생각대로 판단한다는 건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어릴 때 그 상처들이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인간은 다 있잖아요. 어릴 때 상처가 있는데 그거에 의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무제한, 한계가 없어요. 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기준을 두어야 되는데 거기에 기준을 두지 않으면 자꾸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만 조심을 해주시고 아니면 판단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 선생님도 안타까워 하시는 게 그거예요. 나한테 저항하지 마라. 나한테 저항하면 내 말이 안 들린다. 그쵸? 성공한 사람한테 저항하면 내 말이 안 들린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려도 안 듣는 거예요. 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선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되기보다도 그 길을 경험하려고 가는 거죠. 더 고통을 경험하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좀 더 행복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것이 해빙의 행운이구나. 해빙이 만드는 세상은 이런 것이구나. 정말 대단하다. 그날 저녁 집을 판 것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 가족은 유명한 프랑스 식당을 찾았다. 남편에게는 멋진 양복을, 아들에게는 근사한 기차 테이블을 선물했다. 식당에서 향이 좋은 와인을 마시며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행운의 길을 선택한다면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지? 용기를 내어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야 할까? 행운의 길을 선택한다면 행운의 길은 내가 행복해지고 조건 없는 사랑일까라는 거를 사랑이라는 걸 선택하면 계속 좋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무의식에 그냥 무제한으로 갖다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아, 기대되는데 이 코로나 괜찮은 거예요, 요새? 좀 인원수가 안 늘어나나요?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날까요? 변형이 돼서 또 나오죠. 코로나 말고 코코로나가 나올지 뭐가 나올지 몰라요. 또 나옵니다. 바이러스는 왜? 지구가 환경이 호르몬이 있잖아요. 지구 환경이 오염이 돼서 계속 호르몬, 다른 호르몬은 계속 있죠. 안 좋은 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아마 바이러스들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우리만의 어떤 그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요번 수업 들을 때 결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결정하시면은 저는 그냥 그냥 따라요. 뭐 저보다 높은 에너지 차원에서 결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래. 내가 해야 될 거는 무엇일까? 네. 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기부를 받고 돈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근데 걱정도 하나도 안 되고요. 될 것 같아요. 그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곳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그 행운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진짜 아직은 그래도 용기를 내서 의식이 높은, 자존감이 높은 분의 소리를 따르는 게 좋다, 아직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정적인 사건은 일주일 후에 일어났다. 회사 앞 커피 전문점에서 줄을 서 있는데 손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별 생각 없이 손을 바라본 순간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늘 목에 걸고 다니던 회사 출입증이 반으로 쪼개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닥에 떨어지거나 큰 충격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 두꺼운 플라스틱이 두 동강 나다니. 갑자기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나는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건 해빙이 알려주는 신호야. 더 이상 망설일 것이 없었다. 나는 당장 사무실로 올라가 사표를 작성해 제출했다. 이게 있잖아요. 출입증이 잘라져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닌 거예요. 내면에서는 벌써 이분은, 홍지연 작가님께서는, 회사를 그만둬야 되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결정하고 나면요, 이거 있잖아요. 우연히 일어난 것 같잖아요.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우연히 일어난 것 같죠? 우연이 아니에요. 본인이 벌써 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만히 두는데 갑자기 번개가 쳐서 쫙 갈라졌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벌써 있죠? 네, 내가 마음속에서 딱 결정했기 때문에 상황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상황을. 내가 만든 것이다. 모든 것은 내가 만들었다.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만들었다. 좀 뭔가 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저한테 삐진 것 같은 분이 계신 거예요. 그것도 제 생각이에요. 근데 왜 삐졌을까 하니까 아침에 문득 떠오르는 거 있죠. 이 부분 때문에 삐졌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들었구나. 삐졌어, 저 사람이. 그 내 생각이에요. 내 삐졌어. 삐진 거 내가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내 안에서 찾아야죠. 내 안에서 찾아보니까 요것 때문에 불편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가 딱 있는 거예요. 네, 그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걸 알아차렸습니다. 아침에. 저 도사요? 저 돗자리 사주실 분. 요새 좀 도사 같아요. 뭐 막 마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쵸? 예, 아유, 농담이었습니다. 예, 업무 인수인계를 마치고 어느덧 마지막으로 출근하는 날이 되었다. 나는 박스에 짐을 챙기고 모두와 인사를 나눈 뒤 사무실을 나왔다. 빌딩을 나서는데 온몸에서 짜릿한 쾌감이 느껴졌다. 나를 올가매던 매트릭스에서 벗어나다니. 세상이 모두 내 것 같았다. 두 팔을 활짝 펴고 이 해방감을 만끽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여러분들 매트릭스에서 내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 네, 도전하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에서 새로운 안 하던 것을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더 큰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서윤에게 메일을 쓰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적었다. 그리고 따뜻한 물로
목욕한 뒤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느지막하게 눈을 떴다. 더 이상 서둘러 출근할 것도 숨 가쁘게 채워질 일정도 없었다. 늘 바쁘게 울리던 휴대전화는 잠을 자듯 조용하기만 했다. 이제 내 시간의 주인은 바로 나였다. 내 시간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맞아. 내 시간의 주인은 나예요. 근데 이때 딱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정해진 일을 할 때는요, 습관적으로 정해져서 막 가요. 이건 내가 의지를 써서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시키는 대로 정해진 대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쵸? 근데 이렇게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럼 자유로워졌을 때 내가 나를 통제해서 쓸 수 있느냐 이거죠. 쓸 수 있는가 그거. 그걸 잘 하시는 분들이 성공을 할 수 있어요. 내 시간을 내가 통제해서 내가 쓸 수 있을 때. 내가 자유자재로 쓸 수 있을 때.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네. 나는 여유롭게 일어나 주방으로 향한 뒤 홀가분한 마음으로 커피콩을 갈기 시작했다. 물을 끓이고 커피를 내리자 은은한 커피 향이 집안 가득 퍼져나갔다. 커피 향이 나는 것 같아. 그때였다. 조용하던 핸드폰이 진동음을 내며 울리기 시작했다. 핸드폰 화면을 보고 나는 반가우며 활짝 웃었다. 서윤이 영상통화를 걸어온 것이다. 핸드폰 화면 속에서 서윤은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림 같은 호수와 산을 뒤로 한 그녀는 하얀 티셔츠에 옅은 색 청바지를 입은 편안한 차림이었다. 그녀는 내 안부를 물으며 자신은 지금 뉴질랜드의 한 호수 근처에 머무르고 있다고 전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이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전화를 끊고 나자 따스한 햇살이 포근하게 감싸주는 기분이 들었다. 서윤이 수호천사처럼 나를 지켜주는 것만 같았다. 순간 본능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다. 오늘 바로 미국에 제안서를 보내야겠다. 구루와 통화가 되다니 왠지 근사한 행운이 깃들 것 같아. 작성 중이던 제안서를 서둘러 마무리한 나는 미국에 있는 에이전트들을 찾아 그들의 명단을 완성했다. 자, 모든 준비가 끝났다. 행운의 여신이 나와 함께 하기를. 나는 눈을 감고 가만히 숨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한 손을 내밀어 보내기. 버튼을 눌렀다. 경쾌한 클릭 소리와 함께 메일이 어딘가로 떠났다. 이제 공은 저쪽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2주가 흘렀다. 그 사이 여러 통의 거절 메일이 날라왔다. 그런 메일들을 받을 때마다 나는 해빙에 집중하며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했었다. 이거 너무 중요하죠? 메일을 보낸 거예요. 이제 책을 써서 이제 보냈는데 거기에 뭐예요? 해빙을 하면서 거절이 들어올 때마다 흔들린다면 안 돼요, 일이. 왜? 모든 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안의 에너지 파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의 에너지 파장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보냈어요. 보내서 되든 안 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서 평정심을 일어난다는 거는 뭐냐면 굳게 확신을 가지고 된다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해서 어디선가는 됐다. 오케이라는 게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평정심을 유지했다 그랬죠. 집중하면서 평정심을 유지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제가 요새 굉장히 많이 봐요. 느껴요. 공부하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밖에 문제가 아니었구나. 정말 내 안에서 어릴 때 상처가 있었던 것 때문에 버려질까 봐, 빼앗길까 봐 불안하고 초조해하고 집착하고 화나고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러웠던 것이 내 안에서 돌았다라는 거를 느껴요. 이것 때문에 밖에 있는 거로 인한 영향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이분은 뭐예요? 집중하는 거. 어디다? 내면에, 해빙에 집중하고 평정심을 유지한다는 거.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된 거예요. 더 해빙이. 그쵸? 예.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나에게 있는 것들을 떠올리다 보면 시끄럽고 불안했던 마음이 호수처럼 잔잔해지곤 했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잡생각을 한 건가요? 오만 생각? 아니죠.
해빙을 한 거예요. 행복. 그쵸? 네. 있다. 풍요로움을 본 거예요. 어느 날 아침 핸드폰 속에서 낯선 이메일 주소가 보였다. 그것은 미국의 한 유명 에이전트가 보낸 메일이었다. 그녀는 내가 보낸 문서를 잘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다음 글귀를 읽는 순간 나는 양손을 번쩍 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에이전트 계약을 하자는 제안이 왔다. 됐다 됐어. 드디어 됐어. 나는 있는 힘껏 다리를 구르며 온 집안을 아이처럼 뛰어다녔다. 짜릿한 기쁨에 온몸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 평정심으로 유지했더니 그리고 오잖아요. 그 대신에 한 군데만 하면 안 돼요. 행동은 해야 돼요. 행동은 해야 되는데 마음은 평정심 가져야 되는데 한 군데만 보내고 거절당했대. 아이고 하면 안 되죠. 여러 군데 보내는 거예요. 기회를 여러 군데 주고 그리고 평정심을 기다리면 온다는 거죠. 그쵸? 많이 행동해야 돼요. 행동은 많이 해야 돼요. 네. 나는 지금 낯선 숲으로 난 길 위에 서 있다. 이 길이 어디로 향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불안하거나 두렵지는 않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새로운 숲에 서 있는데 불안하고 두렵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쵸? 해빙의 세상을 사는 나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길 위에서 행운의 여신이 나와 함께할 것이라는 사실은 확신이 있죠? 행운이 올 거라는 건. 진짜 세상으로 나온 내 앞에는 이제 부와 행운만이 가득할 것이다. 제 느낌이랑 똑같은데요. 여러분들도 똑같지 않아요? 똑같이 느껴야 돼요. 이 아침 60일 동안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발을 한 걸음 내딛는데 길을 걷는 내 머리 위에 찬란한 태양이 빛난다. 옆을 돌아보자 또 다른 나의 태양. 서윤에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서윤이 이 황금빛 에너지를 온몸에 느끼며 황금빛 에너지랍니다. 의식이 높은 에너지는 보랏빛이랍니다. 우리는 보랏빛 에너지를 느끼면서 나는 앞으로 나아간다. 아, 나는 이 순간을 살고 있다. 어떻게요? 이 순간. 황금빛을 누리면서 지금의 이 순간. 나는 지금 해빙을 하고 있다. 너무 멋있다. 그쵸? 지금 뭐예요? 네. 완전히 지금 행복을 지금 느끼는 거. 그쵸? 지금 행복하고 내가 진짜 사랑이라는 거, 그걸 느낀다는 거.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렇게 대박 난 거 아니에요? 대박 나지 않았어요? 이게 해빙책?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제가 고민을 했거든요. 어떤 책을 하지? 이거 끝나가면 어떡하지? 중간부터 해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왓칭도 사보고 이것저것 사보긴 했는데, 뭔가 이렇게 그 전에 메시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메시지를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가 그냥 한 번 더 하는 건 어떤가라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처음에는 그거보다 뭔가 새로운 거를 드리고 싶은 생각에 뭘 찾고 싶었어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그 선생님의 말씀을 처음에 이렇게 하셨거든요. 왜냐면 이 책을 아시는지 모르시는 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의식이 이렇게 통찰이 돼 있으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세한 그 터치가 살살 이렇게 다 돼 있고 어느 정도 좀 터치가 돼 있어요. 제가 책을 읽어봐도. 그랬더니 그 전에 말씀하신 게 기억이 떠오르는데 그 메시지를 그냥 버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여쭈어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 메시지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걸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났고요. 다시 프롤로그 앞으로